페퍼저축은행이 결국 7연패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아무것도 못해보고 0대3 완패를 당했죠. 이 패배로 순위는 뒤집혔고 페퍼는 단숨에 6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결과가 아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페퍼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더 문제였죠. 1세트부터 불안했고 2세트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3세트에서는 반전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전 타임에서 들려온 말은 텐션 올리자, 분위기 바꿔보자 라는 형식적인 주문뿐이었고 구체적인 전술도 변화도 해답도 없었죠. 반면 IBK 기업은행은 달랐습니다. 에이스 빅토리아가 폭발하지 않아도 킹켈라와 육서영이 나눠렸고 중앙과 사이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토탈 105의 정석을 보여줬죠. 이 차이가 바로 지금 두 팀의 위치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페퍼저축은행이 7연패까지 무너졌는지, 왜 장소연 감독 체제에서 반전이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이번 패배 이후 구단 내부에서 어떤 결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경기 내용 하나하나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는 초반부터 양팀이 팽팽하게 맞서며 쉽게 흐름이 갈리지 않는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조이를 중심으로 단순하지만 힘있는 공격으로 맞섰고 IBK 기업은행 역시 빅토리아와 육서영을 앞세워 점수를 주고받으며 중반까지는 대등한 흐름을 유지했죠.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페퍼는 조이의 높은 점유율 공격으로 버텼고 IBK는 육서영의 측면 공격과 최정민의 중앙 활용으로 응수하며 서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트 중반을 지나면서 경기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은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졌고 조이에게 공격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는 모습이 뚜렷해졌죠. 실제로 조이는 1세트에서만의 공격을 시도하며 팀 공격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지만 공격 성공률은 33%대에 머물렀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체력 부담과 상대 블로킹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한 명에게 쏠리지 않는 공격 분산이 이루어졌는데요. 육서영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올리며 분위기를 가져왔고 최정민 역시 중앙에서 꾸준히 공격 기회를 얻으며 점수차를 서서히 벌려나갔죠. 특히 IBK는 수비에서 안정적인 디그,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며 흐름을 끊지 않았고 페퍼는 리시브가 흔들린 상황에서 세터가 한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되며 공격이 읽히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페퍼도 후반부에 다시 한번 추격을 시도하며 점수차를 좁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IBK의 블로킹과 수비에 막히며 흐름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죠. 결국 1세트는 중반 이후 안정적인 수비와 공격 분산에 성공한 IBK 기업은행이 주도권을 준 채 25대 20으로 마무리됐고 페퍼저축은행은 첫 세트부터 리시브 불안과 공격 편중이라는 문제를 그대로 노출한 채 세트를 내주게 됐습니다. 2세트는 1세트보다 훨씬 더 심각했는데요. 점수 차이보다 경기 내용이 완전히 갈렸고 2세트는 사실상 승부가 기운 순간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죠. 페퍼저축은행은 세트 초반부터 리시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공격 전개 자체가 끊겼고 단조로운 높이의 공격이 반복되자 IBK 기업은행 블로킹에 계속해서 읽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공격이 막히면 다음 선택이 보이지 않았고 세터는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조이에게 공을 몰아주는 장면이 반복됐죠. 그러나 조이 역시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높은 점유율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무리한 공격 시도들이 연속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페퍼는 공격 성공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고 세트 중반으로 갈수록 공격 하나하나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죠. 이 과정에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벤치의 대응이었습니다. 점수가 벌어지고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장소영 감독의 작전 타임에서는 텐션을 올리자, 분위기를 바꿔보자 라는 추상적인 주문만 반복됐는데요. 리시브 라인을 어떻게 정비할지, 블로킹 매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시마무라를 어떤 패턴으로 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술 지시는 끝내 나오지 않았죠. 결국 코트 위 선수들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모른 채 같은 방식의 공격을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IBK 기업은행에게는 너무나도 편한 경기 운영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빅토리아가 폭발적인 득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전혀 막히지 않았죠. 킨켈라가 좌우에서 안정적으로 득점을 쌓았고 육서영 역시 타이밍 좋은 공격으로 흐름을 끊어주며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최정민과 이주아가 필요할 때마다 속공과 이동 공격을 성공시키며 페퍼의 블로킹 간격을 완전히 벌려놓았죠.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공격 루트를 바꿔가는 IBK의 모습은 말 그대로 토탈 배구의 교과서에 가까웠습니다. 반대로 페퍼저축은행은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지 못했고 오히려 공격 범실이 연달아 나오면서 스스로 흐름을 끊어버렸죠. 점수가 벌어질수록 선수들의 표정은 굳어갔고 코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결국 3세트마저 내주며 세트 스코어 0대3 완패를 당했는데요. 1세트에선 어떻게든 따라붙는 모습이라도 있었고 2세트에서는 일찌감치 무너졌지만 3세트에서는 그보다 더 무거운 분위기가 코트를 덮었죠. 점수 차이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건 이 팀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였습니다. 리시브든 여전히 불안했고 세터는 선택지를 잃은 채 높이만 보고 올리는 토스를 반복했으며 아웃사이드 히터들은 상대 블로킹에 막히거나 범실로 흐름을 끊었죠. 조이와 시마무라를 살릴 수 있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았고 공격이 막히면 그대로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3세트에서도 서두르지 않았는데요. 빅토리아가 폭발적인 득점을 하지 않아도 킹켈라와 육서영이 번갈아가며 점수를 쌓았고 중앙에서는 최정민과 이주아가 안정적으로 블로킹과 속공을 가져가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죠. IBK는 세트 N에 자신들이 준비한 흐름 안에서 움직였고 페퍼는 그 흐름을 한 번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작전 타임이 불려도 달라지는 장면은 없었고 벤치에서는 또다시 분위기 올리자 한 점씩 가자는 말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전술 변화나 대응은 보이지 않았죠. 결국 마지막 점수가 찍히는 순간까지 페퍼저축은행은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패배로 페퍼저축은행은 IBK 기업은행과의 순위가 완전히 뒤집히며 6위까지 추락했는데요. 시즌 초반 2위까지 올랐던 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다시 최하위 경쟁을 걱정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연패의 숫자입니다. 이번 패배로 페퍼저축은행은 실연패에 빠졌고 2연패 과정에서 단 한 경기에서도 다음이 기대되는 패배를 보여주지 못했죠.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 그리고 중계 화면 너머서의 경기를 보던 팬들 모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미 경기 전에는 트럭 시위까지 이어질 정도로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고 이 경기 결과는 그 분노에 불을 붙인 모양새가 됐죠.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같은 흐름, 같은 내용, 같은 패배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버틸 명분은 없습니다. 선수 개인의 부진을 이야기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전술 부재와 운영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죠. 페퍼저축은행 구단 내부에서도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니라 시즌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패배이자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경기였죠. 페퍼저축은행이 2연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익숙한 결말을 향해 내려가게 될지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여우현 이제 감독 대행 아닙니다. 정식 감독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시즌 초 최악의 7연패, 감독 사퇴, 꼴찌 추락, 라커룸 뒤숭숭까지 나왔던 팀입니다. 그런데 김호철 감독의 자진 사퇴 이후 여우현이 임시로 지기봉을 잡자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뒤집혔습니다. 표정이 굳어있던 팀이 갑자기 웃으면서 배구를 합니다. 작전 타임에서 고개 숙이던 선수들이 이제는 서로 눈 마주치고 괜찮아, 할 수 있어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경기입니다. 7연패를 찍고 내려앉았던 팀이 지금은 4연승, 그것도 GS 칼텍스를 상대로 3대0, 셔스. 일부 팬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태업이다. 감독 나가자마자 갑자기 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코트를 찬히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히 분위기 좋아져서 이기는 팀이 아니라 포지션 재배치, 세터 고정, 수비 구조 재설계, 작전 타임에서의 소통 방식 변화, 모든 게 같이 바뀐 말 그대로 여우현 매직이 터진 팀입니다. 오늘 스포츠 맛집에서는 IBK 기업은행의 4연승이 왜 우연이 아닌지, GS 스칼텍스를 3대0으로 잡은 경기 흐름, 여우현 감독 대행이 바꾼 전술, 포지션, 분위기까지 기록과 내용, 그리고 현장 인터뷰 내용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세트 듀스 혈투, 2세트는 오늘 승부를 사실상 결정한 세트였습니다. 초반부터 양팀 에이스의 정면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IBK 빅토리아 백어텍,
육서영 오픈, 최정민 속공, GS 실바 파워 공격, 유서연 측만 득점. 득점차는 내내 1점 내지 2점, 어느 쪽도 무너짐 없이 버티는 집중력 싸움이었습니다. IBK가 중반 연속 득점으로 24대 22까지 앞서며 세트 포인트를 잡았지만 빅토리아가 2번 연속 막히며 24대 24 듀스. 과거 7연패 시절 IBK였다면 여기서 흔들릴 장면이었지만 오늘은 선수들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여호연 감독도 괜찮아, 다시 해 라고 외치며 분위기를 살렸고 마지막은 외국인이 아닌 국내 선수들이 해결했습니다. 육서영 블로킹 28대 27, 육서영 퀵오픈 성공 29대 28, 흔들린 리시브가 넘어온 볼을 최정민이 다이렉트 킬, 스코어 30대 28. 이 한 세트에 IBK의 변화가 모두 담겼습니다. 실수에도 고개 숙이지 않는 표정, 국내 선수의 마무리 능력, 버티는 배구가 아니라 밀어붙이는 배구. 2세트 실바가 막히자 GS 공격도 함께 멈췄다. 스코어는 25대 19로 비교적 여유 있었지만 내용은 IBK가 어떻게 실바를 지원했는가의 교과서였습니다. 초반 12대 12까지 팽팽했지만 두 장면에서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최유림의 속공 범실, 이어진 랠리에서 빅토리아 서브 에이스. 이때부터 GS는 공격 리듬이 끊기고 IBK는 실바에게 수비 블록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바 2세트 기록, 공격 17회 중 4득점, 성공률 20% 초반. 임명옥이 실바 라인을 철저히 읽고 안정적으로 디귿 블로킹은 실바의 주요 각도를 정확히 막았습니다. 실바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빅토리아 2세트 8득점, 공격 성공률 70%대. 여기에 육서공 최정민 이주아의 득점이 고르게 터지며 점수차는 계속 벌어졌고 마지막에는 킹켈라의 서브 에이스로 25대 19 마무리. 3세트 GS의 마지막 반격. 하지만 3세트 초반은 GS가 가장 잘한 구간이었습니다. 리시브가 살아나고 실바 유서연 득점이 연달아 터지면서 12대 8, 처음으로 4점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IBK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1대 13에서 5연속 득점, 단숨에 16대 13. 역전이 연속 득점에서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강한 서브로 GS 리시브 흔들기, 실바 권민지 공격 코스를 완벽히 읽은 블로킹. 빅토리아 최정민의 집중력 있는 해결. GS는 22대 23까지 따라붙었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또다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랠리에서 육서영의 과감한 오픈 성공. 3세트 스코어 25대 22. 결국 IBK가 3대 0 우수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여후연 매직 1서. 표정부터 바뀐 팀입니다. 여후연 감독 대행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선수들이 직접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감독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웃어요. 실점하고 고개 숙이지 말고 득점을 못해도 인상부터 쓰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계속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도 7연패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실수 후 서로 등을 두드리면서 괜찮아. 득점 후 다 같이 모여서 크게 소리 지르며 환호. 작전 타임 눈치 보는 대신 선수들이 먼저 더 받자, 더 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우랑 감독은 인터뷰에서 4연승 비결을 묻는 질문에 비결은 없다, 선수들이 잘 따라준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 표정과 분위기를 바꾼 게 가장 큰 전술이기도 합니다. 지금 IBK는 지고 있어도 할 수 있다는 표정이 먼저 나오고 연승을 해도 자만하기보다 다음 경기 준비 잘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우연 매직 2, 포지션 재편. 전술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 알게 게리베로를 묶는 포지션 재정비입니다. 김호철 감독 시절 세터 박은서, 최현진, 번갈아 기용, 날개 빅토리아, 킨켈라, 육서영, 황민경이 경기마다 역할과 위치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베스트 7이 고정되지 않으니 선수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역할과 책임 구역이 매 경기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우연 감독 대행은 여기부터 손을 댔습니다. 킹켈라 대학 시절 포지션인 아포지 스파이크로 복귀, 빅토리아 아육서형 아웃사이드 히터로 묶어 공존, 황민경 후위 전문 리시브 수비 전담 롤 강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빅토리아 리시브 부담 최소화, 킹켈라 리시빙 아포짓 개념으로 리시브 일부 담당 임명옥, 두 사람의 약점을 뒤에서 통째로 커버. 이 구조 덕분에 전위에는 항상 공격력이 높은 2명 이상이 서 있고 후위에서는 임명옥이 불안 요소들을 조정해주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덕분에 오늘 경기에서도 공격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한 옵션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우현 매직 3 세터 박은서, 세 번째 키워드는 세터입니다. 시즌 초 주전 세터 김학영 부상을 당해 나오고 있지만
박은선은 원래 플랜 A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요현 감독 대행 체제에서 박은선은 확실한 주전 세터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박은선은 양날개 빅토리아 육서영을 번갈아 살려주고 중앙 최정민 이주와의 이동 공격과 속공, 때로는 킹켈라까지 살리는 토스를 섞었으며 GS 블로킹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세트 듀스 상황입니다. 많은 팀이 이런 승부처에서는 외국인만 계속 찾는 경우가 많은데 박은선은 육서영과 최정민에게 자신있게 공을 올리면서 우리는 다 같이 이기는 팀이다 라는 메시지를 토스로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2단볼 상황에서도 공격수가 때릴 수 있는 높이와 궤적을 계속 유지해주는 스타일이라 공격수들이 이번 공도 때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경기 내내 GS 세터 김지원과의 맞대결에서 경기 운영, 미들 활용, 승부처 선택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호얀 매직 4수비 구조. 여호얀은 월드 리베로라는 별명을 달고 뛰던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IBK가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비와 리시브 구조입니다. 임명옥은 이미 리그 최고의 리베로였지만 지금은 단순히 공을 막는 선수가 아니라 수비 라인의 리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어느 쪽 라인을 두껍게 둘지, 실바 라인 근처에서 얼마나 한 발 더 나가 있을지, 블로커가 어느 방향을 막으면 뒤에서 어떤 각도로 대기할지, 이런 디테일이 맞아떨어지면서 실바의 공격이 하나씩 디그 블로킹에 걸립니다. 또한 수비에서 공이 깨끗하게 올라오지 않아도 2단 토스로 다시 공격 기회를 만든 장면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제 바로 스코어에는 다 안 찍히지만 경기를 보는 팬들이 이 팀 수비가 확실히 좋아졌네 라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태업, BS 전술 변화.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IBK를 두고 이런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 정도면 태업이었다. 감독 나가자마자 갑자기 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만큼 7연패 감독 사퇴라는 흐름이 숫자만 보면 너무 극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와 최근 4연승 내용을 찬찬히 보면 그냥 마음이 풀렸더니 잘 뛰더라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술, 포지션, 역할, 소통 방식이 모두 바뀌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승리로 IBK는 5승 8패, 승점 16점. 초반 7연패만 빼고 보면 최근만 놓고는 리그 상위권 흐름입니다. 위로 보이는 팀도 명확합니다. 지금 기세를 유지한다면 중위권 도약은 물론 본배구 경쟁까지 충분히 시야에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이기고 있느냐입니다. 시즌 초 문가와 팬들이 IBK를 우승 후보로 꼽았던 이유가 이제야 실제 경기력과 겹쳐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IBK 기업은행이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 본배구 티켓을 손에 놓을지, 그리고 여우현이 감독 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식 감독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감독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술은 보이지 않고 오늘도 공은 실바에게만 향했습니다. 전술 없이 실바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 배구. 이게 지금 GS 칼텍스의 현실입니다. 어제 있었던 현대건설과 GS 칼텍스의 경기는 단순한 1패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는 GS 칼텍스가 왜 계속 같은 패배를 반복하는지, 왜 팬들이 더 이상 과정을 믿지 못하는지, 왜 감독의 지도력과 전술 부재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지 모든 걸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준비돼 있었고 GS는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은 GS는 결국 실바에게 몰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 GS는 막히면 다른 선택을 한다는 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